첫 번째 소식은 오늘의 3위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이 아찔한 사고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퇴근길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바로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로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가지고 빠르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명이 단체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많이 끼어가지고 막 끼 상태로 누구 빼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탈출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소리도 많이 지르고 되게 혼잡했습니다. 공포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승재환 박사님, 아찔했던 사고 당시 현장 어땠던 겁니까? 사실 오늘 아침 8시 20분 분당 순회역 2번 출구 앞에서 이렇게 상행선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였는데요. 저도 사실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을 하지만 사실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앵커, 올라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이게 뒤로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딱 1초 만에 스톱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뒤로 후루룩 이렇게 넘어가면 그 위에 있는 사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놀래서 뒤로 이렇게 뛰어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 쌓여가 있는데 뒤에서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들어오는 사람과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좀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다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의 왼쪽에 보이시는 게 하행이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사고가 난 상행 에스컬레이터였는데 갑자기 올라가다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멈추고 그 뒤로 역주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딱 다친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네,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시민의 어떤 위대한 또 이렇게 협조 정신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14명이 부상을 했는데 3명 정도는 조금 중상이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 11명은 좀 이렇게 가벼운 어떤 상처였고 그 사이에 아마 부상자들이 조금 줄어든 이유가 주위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협조 의식, 그리고 시민들이 구하는 어떤 그 내용 때문에 좀 줄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앵커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 딱 서면 이게 뒤에 어떤 그 체인이 걸려 있더라도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딱 걸리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체인이 끊어지면 딱 걸려서 수동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걸리지 않아서 뒤로 내려가면 이게 내려가는 순간에 에스컬레이터 안에 아까 이현종 위원님도 같이 말을 나누었는데 무게의 중력이 밑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이유는 못 밝혔지만 2013년에 야탑역에서는 짝퉁 부품을 썼다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에서 밝혀졌으니까요.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고가 난 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기기 노후화 가능성, 현재까지는 아직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겠지만 어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십니까? 저는 안전점검 제대로 안 했다라는 쪽이 훨씬 더 강한 거겠죠. 이게 사실 그 업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한국승강기 안전협회가 1년에서 한 번씩 한다는데 둘 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안전사고라는 것은 그 사고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고가 분명히 났다. 그리고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상이 있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이 있었다고 보면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했는 게 그 당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상 없음이 판정이 됐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봐서 이상 없다고 판정했는 건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냥 대강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도 지하철 많이 타시죠? 그럼요. 오늘 사고 소식 듣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게 예고된 사고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이야기에 따르면 한 달 전에도 이 승강기 그 에스컬레이터가 멈췄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몇 달 전에도 에스컬레이터 갑자기 멈춘 적이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한 달 전에도 정말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었던 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달 전에 있었던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고 도대체가 이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순회역에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하철역마다 에스컬레이터 있고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실 저부터도 불안해서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벌써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 보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지하철 쪽에서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철도공사에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업체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피해자로서는 그 지하철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나 교통공사나 이런 데다가 먼저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원인, 그러니까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 원인 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이 원인이 과연 기계 결함인지 아니면 시설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 또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과 14년 된 이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 여러 가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야탐역 39명이 당시에 똑같은 사고로 중경상을 입었죠. 중경사를 입었죠. 예. 아니, 전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10년 전 이런 사고들 다시 반복돼서 이런 인재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그렇죠. 사고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일단 역주행 방지 장치라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쭉 타다가 갑자기 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확 서지는 않습니다. 왜냐 갑자기 서면 바로 뒤로 넘어지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전진했다가 이제 서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잡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잡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 잡아주는 장치가 이제 이게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 아하. 이게 이제 그 더 이상 역주행을 방지하는 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니까 사람이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 무게에 따라서 뒤로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에스컬레이터 거리가 짧잖아요. 만약에 굉장히 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대역 같은 경우 보면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만약 그럴 때 이게 못 잡아주면 어마어마한 이게 사고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짝퉁 장비를 이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재질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안전장치의 기준에 미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많이 받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보면 그 뒤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이 짝퉁 장치를 많이 이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과연 그런 어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을 썼는 건 없는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어디서나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는 노란 선 안에 서서 이 손잡이를 꼭 잡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